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재작년 서울 아파트가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결국 9.13 정책으로 다주택 투기꾼들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시 LTV를 0%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초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저금리와 공급 부족,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저 두 개의 이유로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하지만 저금리는 이미 이전 정부부터 역대 최저금리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었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 마당에 유동성이 급증한다는 건 거짓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도 대폭 꺾였기 때문에 저금리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거짓임이 증명되었으니 저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상승세를 막기 위해 작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예고하고 10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12월에는 12.16 정책을 시행하며 올해 초 강남 3구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시행한 지 이제 2달 남짓된 상황. 서울의 중심 지역들부터 상승세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마저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도 외곽 지역은 오른다고, 9억 이하 아파트는 오른다고 하며 끊임없이 매수 심리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작년 7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자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공급 부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과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 사업 추진을 막아 서울에 공급 부족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과연 공급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의 공급은 계속 부족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공급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를 보자면 매국경제에서는 지난해 전국 주택 공급의 4대 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이 모두 5년 평균치보다 감소했다며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은 62,272채로 전년 대비 5.3%,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25.9%나 줄었다고 하죠. 착공 물량 역시 79,493채로 5년 평균 대비 1.6% 감소했으며 분양도 3250채로 18.1% 감소했고 준공 물량만이 75,373채로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보이는데요. 감소한 것은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기재하면서 준공의 경우는 늘어났음에도 비슷했다고 넘어가는 것부터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5년간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참 웃긴데요. 2014년 9월 재건축 연한 완화를 하면서 12월에는 부동산 3법까지 시행되니 다시 재초안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부터 2017년에는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이 그 이전에 비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인허가부터 보자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이전 5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인허가에 비해 무려 41%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착공 실적 역시 같은 기간 평균 비교를 해보면 최근 5년간이 52%나 상승했고요. 그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하락기 때는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적었음에도 왜 떨어졌을까요? 그 기간 중에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도 준공 물량도 가장 많았던 2011년에도 매국 경제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매매가가 오른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주택 준공 물량이 전년 대비 49%나 증가했지만 이때는 아파트가 입주량이 부족하므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올랐나요? 이런 상승 호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니 상반기에는 잠깐 반등했으나 하반기에는 그 이상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감정원에서 뽑은 매매가격 지수는 93.4에서 93으로 0.4%가량 감소했지만 실제 하락기에는 매매량이 적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만 얼마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도곡렉슬 43평형대의 경우 2011년 1월 16억 6천 정도에 거래되었고 연초만 해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연말에는 15억 4천가량까지 1억 2천 정도 하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죠. 중저가 아파트로 가보면 당시 중구에 있던 삼성 사이버빌리지 33평형대의 경우도 연초에 6억 6천 정도에서 연말에는 5억 6천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결국은 공급 부족도 매매가 상승도 없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펴든 트집잡을 건덕지만 찾아서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언론들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매국 경제의 논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내는데요. 앞에서 말했듯 2014년 연안 완화로 인해 그때부터 다른 단지들의 추이를 보며 뒤늦게 준비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2017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에만 11만 3,131세대나 되었던 것에 기저현상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공급 부족이 아니라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했다며 실상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2019년 공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018년으로 말을 돌린 것부터가 반박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거기에 분석하는 내용 역시 아주 가관이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데 가구 수는 26,500여 가구가 늘어났는데 주택수는 1만여 호만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며 전년 대비 멸실은 줄었는데 공급이 안 받쳐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더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멸실주택이 발생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멸실은 되지 않게 하면서 공급은 늘어나게 하라는 마법의 주문을 말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참 알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멸실된 지 3년 정도 이후에 공급이 되는데요. 2018년에 준공되면서 공급이 나오는 게 부족하다는 것은 2015년도에 계획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전의 공급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사에서는 멸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했고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수는 없으니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해 멸실을 줄여야만 공급 부족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2018년에 공급 부족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는 두뇌를 상실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1, 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32%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구가 감소하면 대도시로 몰린다는 영상에서 말했듯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수요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니 혼인, 출산 등을 포기하면서 가구 수만 늘어나게 된 현상이죠. 그러니 이렇게 늘어난 1, 2인 가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전월세 등의 임차 가구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급증하여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즉, 주택 보급률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집값을 낮춰 1, 2인 가구를 줄여야 하며 실제 공급 부족 현상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분양한 490만 가구 중 50%가 넘는 250만 가구를 다주택 투기꾼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수요들을 위해 공급한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가면서 수요 공급에 왜곡이 일어나니 공급 부족처럼 보이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저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방법은 무작정 주택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집을 사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30대들이
분양 아파트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지금처럼 더 오를까봐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을 분양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편법을 써서 무주택을 만들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엄격히 한다면 결코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의 원흉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들 때문이며 집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매매 수요 중 50%가 넘는 저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올해 서울의 입주량을 보면 12년 만에 최대 물량인 41,10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막고 12.16 정책으로 고가 및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막아 투기 수요의 진입이 많이 차단되었죠. 그렇다면 올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이 부족해서 추후에 공급 부족이 일어날까요? 최근 몇 년간 분양의 증가는 재건축 연한화와 함께 조합원 3주택 허용, 재초합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이 있는 부동산 3법이 나오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을 뿐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 사이 정도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작년 3만여 가구의 분양 승인 실적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지고 있으며 무려 5만 7천 세대가 넘는 대량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를 보면 1에서 3단지 종상향에 이어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너도 나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앞에서 말했듯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공급 부족이 된다고 말했던 매국 경제의 기사죠. 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성이 줄어들자 재건축 단지들이 연달아 추진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상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부족이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저들이 짓거리는 현상의 진실은 다주택자들이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생겨났던 일로 실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막는 정책을 쓰자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명분을 만들며 지금도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요. 게다가 저들이 우려된다고 하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역시 재건축 단지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걸로 봐서 규제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는 것도 거짓임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의 규제로 공급 부족 공포까지 생긴다면서 서울 외곽이라도 일단 사고 보자는 인식을 30, 40대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플레이들로 인해 마지막까지 투기 수요들이 돈을 벌어가며 실수요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없는 저딴 언론들의 호도에 넘어가지 마시고 공급 부족도 그로 인한 상승도 생겨날 수 없는 상황이니 투기 수요들의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마지막에 상투 잡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